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썰 UCC 방송의 박근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3월의 셋째 주 경마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이제 일교차가 크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기에 또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더 건강관리, 감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낮에는 햇빛이 정말 따뜻합니다. 이곳 부산에는 뭐 제주도는 더할 거 없겠죠. 그만큼 이제는 꽃이 슬슬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꽃을 피는 이 계절입니다. 아직까지 위쪽에 서울 쪽에서는 꽃 소식이 없지만은 좀 더 빠른 이쪽 남쪽 지역에는 이제 조만간 꽃 소식이 활짝 나올 것입니다. 예, 이번 주 경마 셋째 주 주간을 맞이해서 우선 기수 부분을 보면은 다실바 기수하고 사토시 기수가 지난주까지 기승경기로 인해서 기승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은 마필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두 기수의 활약에 대해서 이번 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홀랜드 기수는 기승경지를 받아서 이번 주 기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부분 다른 기수들이 또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30조 마방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자면은 불꽃놀이라는 마필이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출주할 예정이었는데 또 조교를 이번에 출주할 거를 대비해서 노란 제킹까지 달고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마필이 한 마리 나왔죠. 예, 31조에 끝판에어라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적인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강한 상대가 있다 보니까는 마필에게 좀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음 달에 있을 KRA컵 마일 경주, 대상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쉬어가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은 이 불꽃놀이가 한 번 더 뛰어서 마지막 점검차 안에서 뛰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냥 대상 경주에서 뛰는 거를 봐야 되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바로 각설하고 경주 예상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12마리가 나왔죠. 예,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6번마 옥단여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옥단여걸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약간의 이제 발주에서 문제가 있어서 늑발을 하면서 이제 다른 마필들이 넘어갔죠. 뭐 초동스카이 뭐 이런 마필들이 넘어가면서 후미에서 이제 전개를 하다가 이제 4착에 머무는 이제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만큼 데뷔전 때부터 짝수가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17일의 경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도 이때 당시에 이 옥단여거를 노리고 이제 했었는데 이 1000m의 경주이다 보니까는 이 마필이 어쩔 수 없이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6번에다가 조성건 기수라면은 이번 편성에서는 안쪽에 또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건 기수의 특성상 이 기수의 그 성향을 이 경마를 하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선공 기수의 성향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앞에 간다. 1000m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계속 그런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앞에 가서 뛰어야지만 성적이 나올 것이라. 이거는 마방에서도 알고 기수도 분명히 알고 이 경기를 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건 기수의 6번 옥단여걸은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선행으로 경주를 펼칠 것이고 마지막까지 이 조성건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말머리를 이끌어준다면 옥단여걸의 입상은 무난하겠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1번 블레스유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반대로 성령 기수가 옥단여걸을 타다가 이 신마죠. 26조의 신마인데 블레스유라는 마필에 이제 기승하게 되었어요. 이 블레스유라는 마필의
이 주행 검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순발력이 나와주고 마지막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죠. 이 마필이 또 앞말들은 경주에 있어서 빨리 적응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말들의 특유의 특징이 있죠. 게다가 이 1000m라면은 이 블레스유 이 송경윤 기수가 또 지난번에도 이 옥단역을 타고서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요번에 이 11번마 블레스유를 좀 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서 탈 겁니다. 왜냐? 이 옥단여걸이 자기가 탔단 말인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경윤 기수의 입장에서는 이 옥단여걸을 이겨야지만 득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곽의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송경윤 기수의 절대 양보는 없다. 강공이다. 이 블레스유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충분히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은 뭐 7번 허승지마가 조금 빠르긴 한데 그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옥단여걸과 앞선에서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 블레스유라는 마필에게도 한 번쯤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마 예스레드라는 마필이 또 있는데 이 마필이 주행검사 내용에서는 이 블레스유라는 마필에 비하면 조금 처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이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교 때도 좀 더 늘어난 걸음 안정된 느낌을 준다. 이 예스레드라는 마필이 게다가 게이트 2점의 안쪽 게이트에 다실바 기수라면 이 게이트와 기수에서 또 안정감을 한 번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1경기에서는 옥단여걸을 놓고서 옥단여걸을 중심에 두고서 가는 경기로서 11번마 블레스유까지 한 마리 더 말씀드리면 이번 예스레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가볍게 넘어가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예, 이 경기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12마리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기에서는 7번 도라운구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라운구남이란 마필이 보면은 지난번에 1600m에서 홀랜드 기수가 타고서 처음부터 뭐 3코너, 4코너까지 좀 엄청나게 무리를 했어요. 많이 계속 몰면서 쫓아가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쫓아가면서도 마필이 라스트에 크게 죽지 않는 그런 발걸음 나와줬습니다. 이 마체가 500kg가 넘는 상당한 게 덩치가 엄청 큽니다. 500kg라는 마필이 이게 말이 500kg지 실제로 이런 500kg가 넘는 마필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런 근육질과 그런 덩치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kg에서 나오는 이 힘, 이 지구력은 상당히 좋게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 타는 기수가 보면 마리오스 기수로 변경이 됐는데 홀랜드 기수가 이제 정지로 인해서 못하게 됐죠. 이 마리오스 기수를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로 저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6경주였죠. 지난 금요일날 6경주였죠. 그때 메이저선이라는 마필을 타고서 인기마가 아닌데 우승을 했어요. 맨 뒤에 있다가 취입을 하면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 그때 2차기 이제 차세대라는 마필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배당이 터졌죠. 저 이때 그 경주를 보고서 저 참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때 당시에 이 메이저선을 놓고서 3착한 이 차세대한테 머리를 줬어요. 이만큼 머리를 줬는데 이 블랙테트라를 제 주 마번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 메이저선과 블랙테트라를 그때 배당이 한 44배 정도 됐는데 이 메이저선의 이런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저는 이 기수의 특징을 보고서 이 메이저선을 그때 추천드린 거였고 또 블랙테트라는 마필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로 평가드렸던 마필이었어요. 그걸 현장까지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차세대가 무참하게 그거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함께 호흡해 주신 많은 분들도 함께 안타까움을 남겼는데 저도 그때 그 현장에서 그 경주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김동현 기수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하고 아끼는 후배인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속상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김동현 기수를 사석에서 만나게 된다라면은 제가 한번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예, 돌아온구나. 예, 마리오스 기수. 이 마필의 지난 경주에 있어서 능력을 본다라면 이번 경주에 또 이 돌아온 군함이 한번 저는 중심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텍사스 루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기승을 했던 마필로서 지난 경주에서는 3착을 했는데 이 편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편성이 이 마필의 라스트에 여력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레이스 편성도 강한 편성이 아니었고 강한 편성이 아닌 경주에서 3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내리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조금 후한 점수를 주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또 조교 당시에도 솔직히 아직까지 뭐 크게 좋은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텍사스 루비는 조금 조심히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반면에 바깥쪽에 있는 9번 스웨그 사토시 기수죠. 이 마필이 지난 데뷔전이죠. 1월 20일 날 때는 약간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면서 모래를 맞으니까는 마필이 이제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이제 제거를 받았는데 그리고서 1월 26일 날 최은경 기수가 앞선에 가서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을 마쳤고 다음 2월 17일 경주에서는 앞에 가서 경주를 펼쳤지만은 이 마필이 라스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무너졌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볼 부분이 이 마필이 레이스 전개에 있어서 호흡 조절, 페이스 안배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기수가 다시 탄다라면은 분명히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토시 기수의 스웨그는 또 안쪽에 이 마필들을 보면은 이 편성이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스웨그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서 사토시 기수가 페이스 조절을 잘 해준다라면은 9번 스웨그의 능력도 한번 다시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7번 돌아온 군함은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스웨그는 한 번 더 현장까지 체크를 하는 그런 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부 1300m 11마리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네, 이번 경주는요. 제가 전반부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왜냐? 이 전반부 승부처로 잡은 데에 있어서는 우선 일단 8번 프레임 레이스라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스라는 마필이 뭐 새벽 쪽에서도 이제 상위군 마필인 월드 넘버원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근성과 지구력이 보완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마필이 또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으면서 외곽으로 약간 좀 사행을 했는데 유연명 기수가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탈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게이트 번호가 8번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낫다. 모래를 맞지 않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m라는 경기의 특성상 3코너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가 이런 부분에서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펼쳐줄 거라고 믿고 이 프레임 레이스가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중심이다. 프레임 레이스를 놓고 가는데 반면에 이제 안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프레임 레이스에 붙일 주력 마번이 지금 뭐 보여지는 이제 인기 말들이 여러 마리 있죠. 뭐 우리들의 영웅, 뭐 수입이지라는 마필도 조금 인기를 받을 것 같고 다음 이 커크민스터 이 마필이 보니까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더라고요. 혈통적인 구성도 굉장히 좋고 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마필로서 지금 8조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마필이 아닌 다른 숨겨진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필이 정확하게 이제 또 걸려들었고 그 마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새벽 훈련에서 모습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이 지금 빠르게 훈련을 소화하고 흡수를 했다. 기수가 이 마필을 새벽 훈련 때 제어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말이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1300m 경주이기 때문에 뭐 5번 커크민스터 같은 경우는 뭐 잠자력이 우수하고 기대치가 높은 말이긴 하지만은 데뷔전이고, 또 6번 스위비지 같은 경우는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고, 우리들의 영웅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성적이 좀 좋게 나왔죠. 2등을 했지만은 정도윤 기수의 추임력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마지막 경주에 있어서 그 일요일 6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그 뿌듯과 정도윤 기수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뭐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정확한 이유를 갖고서 그때 당시에 그 정도윤 기수의 마필을 완전 그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인기말을 저는 도려냈었습니다. 그만큼 정도윤 기수에 대한 불안감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우리들의 영웅에 공략할 게 아니라 새벽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준 마필을 공략할 것입니다. 프라임 레이스는 하지만 중심이다. 그 프라임 레이스를 놓고서 공략하는 마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함께 입상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고, 마방에서도 자신하고 있고 기수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붙어보는 부산 3경주 전반부 승부처로 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12마리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편성은 약간 좀 약한 편성이죠. 항상 이 하위군의 장거리 편성은 뭐 계속 뭐 저배당도 형성되긴 했지만은 얼마 전에도 또 여기에서 배당이 또 엄청나게 터진 그런 경주였죠. 이런 경주는 항상 조심히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1600m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고,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유현명 기수의 10번 파인파워가 또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의 새벽 훈련 모습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아메랑스 패션이란 이것도 잘 뛰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런 마필과 같이 병합을 함에 있어서 전혀 뒤처짐이 없이 잘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인파워가 그만큼 올라왔다. 그리고 이 마필이 보면은 4살 때 늦게 데뷔했다는 거예요. 마필이 보통 정상적인 이제 질병이 없이 경마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2살, 이제 빠르면은 봄, 이제 보통 여름부터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 마필은 이제 조금 질병 문제로 인해서 늦게 데뷔를 했어요. 4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필이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마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10번 이 파인파는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라이징 프린스, 다음 뭐 1번 타임리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타임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참았다가 한 발을 쓰니까 라스트 걸음이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늘린 이번 경주에서는 또다시 안쪽 게이트라고 하지만은 절대 서두를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참았다 한 발을 써야지 초반에 서두른다라면은 분명히 뒷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타이밍리스도 조교 상태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이 지난번에 참았다 한 발 쓰는 그런 추임력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7번 라이징 프린스가 있는데, 이 마필이 보니까는 이 모마가 센거리라는 마필인데, 이 경마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1년도 동아일보배를 우승한 마필이에요. 센거리라는 마필. 그만큼 기본적인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의 자손이에요. 이 라이징 프린스라는 마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라이징 시리즈의 마주가, 이 마주분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혈통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마의 그 편성, 출주, 기수,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 자기만의 공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마필을 구매를 했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과 이 경주에 쓰는 과정까지 이 마주분이 분명히 알고 이 마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마필이 보면은 또 약간의 지금 이제 11전을 치렀는데 4세 안말로서 약간의 후숙형인 마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11전을 치르면서 특출나게 좋은 모습은 없었지만은 후숙형의 마필로서 이제 뒤늦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뒤늦게 힘이 차고, 게다가 거리가 더 길면은 좋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이 마방과 마주는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지난번에 뭐 1600 경주에서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편성이 다소 또 약해졌고, 또 1600 경험도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7번 라이징 프린스도 한번 복병으로서 한번 꼭 한번 눈여겨보고 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12마리의 접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이 앞선이 선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뭐 1번 남양킨, 뭐 큰마법, 엔터에이킨, 빅토리 브라운, 뭐 쟁쟁하죠. 뭐 바깥쪽에 또 있는 캐도여걸, 대호축제, 뭐 육룡이, 뭐 12마리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다 빠른 마지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안쪽에 있는 1번 남양킨, 지난번에 조인건 기수가 11번의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서도 우승으로 이끌어냈죠. 마지막에 진짜 채찍을 때리고 제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몰아내는 이 조인건 기수의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마필에 이제는 능력이 올라오고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안쪽에 1번 게이트라면은 크게 무리를 하고, 지난번에는 크게 엄청난 무리를 함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근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고서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고 4코너까지 말이 힘을 아꼈다가 써준다면은 지난번보다 더 좋은 끝걸음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은경 기수가 발주는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남양킨의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서 당연히 앞에 가야죠. 앞에 갈 거라고 믿고, 또 작년에 최은경 기수가 이제 2승을 했던 마필로서 지금은 휴양을 가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수읍이라는 마필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읍이라는 마필을 타고서 최은경 기수가 뭐 거의 뭐 끌려다니다시피 뭐 절절절 매면서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이 마필이 남양킨도 상당히 이 제가를 물고서 끄는 마필로서 역시 이 마필의 이 최은경 기수가 탔을 때 저는 딱 그 수읍이란 마필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이 최은경 기수가 예전에 탔던 그 수읍이란 마필처럼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조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1번 남양킨, 남양킨은 절대 빠지지 않는 축이다, 강력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2번 막 큰마법 위원명 기수인데, 위원명 기수도 발주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기수죠. 저도 이제 늘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위원명 기수의 큰마법, 하지만 이번에는 이 남양킨이라는 강력한 빠르고 강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큰마법이란 마필이 따라가다가 잘못하면은 호흡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마법이란 마필도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이 남양킨이란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호흡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다소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8주 만에 나오는데, 이런 마필들은 체중을 한번 현장 당일날 꼭 체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보통 뭐 짧게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뭐 길게는 뭐 장기 휴양 갔다 온 말들도 있는데, 이 마필의 체중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운동선수들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중이 내 몸이 불었다라면은 분명히 운동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양이나 주기가 경주 주기가 길어진 마필들은 당일 현장 체크를, 체중 체크를 한번 꼭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4번 마 빅토리 브라운. 빅토리 브라운도 기본적인 자질은 상당히 좋아요. 단거리에서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는데, 지난번은 외곽 게이트에서 앞에를 못 가니까는 조금 이 마필이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이 마필이 보면은
앞에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그리고 기복적인 성향이 확실히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죠. 뭐 뛰었다 못 뛰었다, 뛰었다 못 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마필이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상습자에서 조교도 잘 시키고 훈련량도 좋은데, 이런 기복 성향을 보이는 마필은 강력하게 뭐 주력 마번으로 추천드리기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받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5번 마 재간둥이. 이 재간둥이라는 마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선이 무너진다라면은, 물론 이제 남양킹 같은 경우는 무너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2번 큰마법이나 4번 빅토리 브라운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이 재간둥이가 뒤에서 참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올 복병마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재간둥이라는 마필이 보면은 마지막 걸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명신 기수가 이 재간둥이라는 마필을 계속 타왔기 때문에 이 마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진짜 살아남는 마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간둥이의 복병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번 대호축제. 역시 승군전을 치르고서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의 이점을 10분 발휘해서 우승을 이끌어냈죠, 송경원 기수가.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외곽 게이트예요, 외곽. 10번 게이트. 안쪽에 빠른 마필이 많은데 10번 게이트의 승군전이다.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런 마필을 타게 되면은, 저도 예전에 말을 탔을 때 조교사 입장도 그렇고 말을 타는 기수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상당히 풀어내기가 어려운 경주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일단 문이 열리고 나서 상황을 보고서 자리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송영 기수가 이 대호 축제를 이 10번 받은 것을 보고서 아마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을 거예요. 이 10번 어떡하나,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11번마 육룡이. 이 마필도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이제 우승을 이끌어냈었는데, 이 육룡이란 마필도 보면은 계속 짧게 단기적으로 휴양을 나갔다 돌았다 했는데, 이 마필이 11주에 11주 주기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주 만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마필이 당일날 현장 체중 체크를 꼭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역시 10번과 같이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이 10번 대호축제와 11번 육룡이는 솔직히 좀 주력 마번으로 추천드리기가 저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단거리에서는 무조건 안쪽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저보다 많이 해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경주 남양키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번과 11번 육룡이는 외곽이라 좀 불리하다. 그리고 5번 재간둥이는 복병으로서 마지막 올라갈 마필. 그 다음에 안쪽에 2번과 큰마법과 4번 빅토리 브라운은 조금 현장 상태를 마지막까지 체크해 보겠다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혼합이죠. 혼합 4등급 1000m 12마리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주 역시 또 단거리답게 안쪽에 1번마 얼음공주 유연명 기수 역시 여지없죠. 선행이죠. 1번 뭐 흔한 말로는 저도 이제 안에서 항상 얘기했었는데,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이다. 단거리에선 그만큼 게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의 유연명의 얼음공주다. 이거는 그냥 별 5개 쌍대가리 놓고 가겠습니다. 쌍머리 놓고 가는데, 상태가 상당히 또 좋아요. 마필이 지난번에 조금 센 말이었죠. 무적 언더풀이라는 마필한테 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걸음은 여기에서 상당히 좋다, 우위에 있다, 게이트 조건, 유연명 기수 여러모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얼음공주입니다. 그냥 쌍머리 놓고 가는데, 바깥쪽에 있는 7번 도쿄블루. 또 마리오스 기수네요. 저도 이 마리오스 기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마리오스 기수가 이 신마라 도쿄블루라는 마필을 타는데 이 직접 또 주행 검사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 도쿄블루라는 마필을 무시할 수 없겠다. 마리오스 기수의 또 장점도 있고, 이 마필이 보면은 주행 검사에서 보면은 조금 스타트에서 약간 힘을 다 안 썼어요. 아꼈다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 힘을 쓰고서 제대로 밀어준다면은 더 빠른 타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라스트에도 보면은 끝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주행적인 전체적인 그런 주행 능력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스 기수가 또 주행 검사까지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도쿄블루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권마 차터드 드림이 있는데, 이 차터드 드림이라는 마필이 보면은 9전 동안 2착 3회를 한 마필이에요. 참 운이 안 따라주는 마필이에요. 항상 보면은 강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뭐 해피공주, 성산질주, 골드플라잉 뭐 이런 강한 마필들하고 만났는데, 이번에도 강한 마필들이 또 만났어요. 얼음공주, 도쿄블루. 그래서 차터드 드림은 역시나 이번에 또 순군전에다 또 강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경주처럼 뭐 착순권에 그냥 머무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번 얼음공주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쿄블루는 역시나 마리오스 기수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요. 차타드 드림은 이번 경주 역시 강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하고 가는 그런 가벼운 경주로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600m 1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 후반부 제가 또 노리고 있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에나 뭐 바깥쪽에나 뭐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5등급 약간의 부진마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주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로서 우선 제가 노리고 가는 충마 한 마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필은 뭐냐? 12번 늘해랑입니다. 아, 역시 또 마리오스 기수네요. 저도 이제 참 마리오스 기수인데 오늘 마리오스 기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필이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은 외곽 게이트라서 서두르지 않았죠. 1600m라서 하만식 기수가 그대로 스타트에서 뭐 푸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잡고서 나왔는데, 마필이 워낙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력으로 물고서 푸시 없이 자력으로 물고서 앞선에 부드럽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력으로 물고서 부드럽게 간 것과 기수가 푸시를 해서 힘을 쓰고 간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거리가 긴 이 1600m의 거리라면은 힘 안배가 된다는 거죠. 자력으로서 물고 가면은 힘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쓸 힘이 비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느레랑이 역시나 오늘도 역시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리오스 기수가 편하게 잡고서 부드럽게 앞선을 압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뭐 걸음이 힘을 아꼈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 경주에도 그랬죠. 하만식 기수가 참았다가 한 발을 썼는데 이 더비골드라는 마필한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은 마지막 끝걸음은 전혀 죽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이번 편성은 뭐 상당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순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느레랑이나 마필이 지금 마체의 그런 컨디션이나 걸음, 탄력, 뭐 새벽 훈련 때도 보면은 이 마리오스 기수가 보면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마필이 그만큼 막 물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이경규에 나오는 이 백아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발빠른 마필인데 이 백아원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따라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훈련도 단단히 마치고 나왔다는 거죠. 믿는 말, 믿는 기수, 이 르레랑을 놓고 가는데, 역시나 또 안쪽에서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그 마필도 보면은 사연도 나와주고요. 이 마필이 솔직히 보여준 거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잠재된 능력이 아직까지 폭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타는 기수와 마방에서도
막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00m라는 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거리가 길어서 이 말한테는 그동안 짧은 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이 나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리가 더 길어서 긴 거리에서 뛰어줘야지만이 이 마필의 라스트 잠재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출줄하는 거예요. 이 마필이. 마방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이 마필을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번마 늘 해랑을 놓고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릴 수 있는 마필, 그 노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서 주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깔끔하게 한번 적중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경주 늘 해랑을 놓고서 붙어보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12마리가 나왔고요. 뭐 아이스케어 호텔 후원 기념 경주라고 하는데 역시 이번 경주에서 또 1번이네요. 오늘은 1번에 빠른 마필들이 또 인기마들이 많이 자리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번 투투랩터 이호식 기수죠. 이 마필이 지난 1월 13일날 경주에서 보면은 다실바 기수가 탔을 때 지난 12월 30일날은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성적이 나와주지 못했는데 1월 13일날에는 이제 게이트 변호가 바뀌면서 성적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쇼트스톰이란 마필한테 또 약간의 방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달면 잡혔는데 역시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려야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마필이 모래를 맞지 않아야지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1400m 거리 경험도 충분히 되고 이호식 기수도 또 침착한 말머리를 보여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1300m 안쪽 1번 게이트라면은 그냥 쌍머리 머리 놓고 가는 경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4번마 정상코리아 지난 2월 19일날 경주에서 트리플 파티와 정상코리아 이때 저는 주력으로 주력 승부를 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배당이 조금 나와 주었는데 주력으로 트리플 파티와 정상코리아 저는 이제 그레이트 파티라는 마필은 이제 인기 마필을 좀 제외하고서 트리플 파티라는 마필을 놓고서 이제 승부를 봤던 마필로서 이때 당시에 정상 코리아를 노리는 이유가 뭐 트리플 파티도 트리플 파티지만 정상 코리아를 노리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게이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놀아야 된다. 이 마필이 지난 1월 달의 경주, 12월 달의 경주, 뭐 11월 달의 경주를 보면은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말이 있으면은 밖으로 조금 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말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이제 한 발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려야 되고 그 포인트를 잡아 드렸었고요. 게다가 이번에 다시 또 게이트가 나쁘진 않아요. 4번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1번 투투랩터가 쏘고 나가면은 그 뒤에 바로 붙어야 돼요. 또 다시 안쪽에 말이 나오면은 바깥으로 사행을 하기 때문에 사행을 한다라면은 이 말들의 직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서 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반면에 8번 당대검이란 마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당대검이란 마필을 보면은 조교 때 송영윤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마필에 보면은 그 직전까지는 좀 훈련 자세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 때부터 조금씩 안정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송경훈 기수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교 때 말을 만들어서 우승 성적을 내는 그런 재미를 아는 기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마필의 그 조교 훈련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뭐 컴퓨터에 보시면 나오는데 밴딩이라고 그럽니다. 뭐 승마를 해보시거나 경마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아실 텐데 밴딩이라고 이 마필이 보면은 이 보통 말들의 이 점두 운동이 이렇게 되면서 이 중심을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운동이 되는 건데 이 마필이 그냥까지 밴딩이 잘 안 됐는데 요번에 송경훈 기수가 타면서 밴딩이라는 것은 마필이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승마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밴딩이 된다는 것은 마필이 기승자한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않고 기승자,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마필이 이제 기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밴딩이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 후구가 발달이 되고 점두 운동과 이 전지가 같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감이 이제 밴딩이 됨으로써 이 조교의 집중력이 나오면서 조교의 훈련 강도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10분을 운동을 해도 20분 운동한 효과가 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런 밴딩이 안 되거나 악벽을 부리는 마필은 30분 1시간 운동을 해도 그만큼 운동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승자한테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복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시간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거함은 한번 저는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정상 코리아보다는 당대거함의 그런 밴딩의 그런 효과를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11마리가 나왔고요. 이번 경주도 제가 후반부 마지막 주 무한 승부처입니다. 역시 11번마 끝판에어로는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뭐 이 마필도 역시 쌍머리 강력한 축으로 이제 놓고 가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조의 불꽃놀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 때문에 아끼는 차원에서 대상 경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 끝판에어라는 강력한 마필이 있어서 이제 밀었죠. 그만큼 이제 누구나 자타공이 나는 그런 강력한 마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라이스 조교사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울줄리 조교사하고 라이스 조교사가 이 둘만의 그런 뭔가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놀이가 출전을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 보면은 다실바 기수가 뭐 처음에 스타트 때부터 마지막 4코너 돌고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여유를 부렸죠. 마지막 결승선 통과하면서는 뭐 푸시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채찍도 거의 쓰지도 않고서 뭐 이렇게 보면서 잡고서 뭐 누가 오나 나 여유 있다, 나는 아직까지 뭐 그만큼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행동은 뭐 좋지 않은 거지만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 끝판에어가. 게다가 요번에 이제 번호가 밀리긴 했지만은 뭐 역시 뭐 편성이 이 말을 따라올 마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판에어를 놓고 가는데, 노림수 마필이 이제 한 마리 저는 이제 또 잡아왔습니다. 뭐 안쪽에 뭐 그 다음에 인기 받고 있는 이제 6번마 영광의 헌터가 있는데, 이 영광의 헌터를 저는 누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헌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보렐리 기수가 이제 기승법에 관해서 이제 면허 정지를 먹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에서 조인권 기수가 이제 모래를 많이 맞춰서 이제 조금은 이제 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을 두고서 뭐 저배당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마필을 굳이 노릴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대신에 다른 마필, 노림수가 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마방에서 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기수가 이 마필을 또 타봤던 기수고, 그 과거의 전적을 보면은 이 마필을 가지고 조금 뭐 이 마필이 좀 악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경주가 있었어요. 그 의심스러운 경주를 제가 또 파고 들었고, 또 새벽 훈련에서 또 역시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노려야 될 타이밍이다. 지난번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착된 상태인데 조교를 훈련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노리고 갈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를 구경주 이제 후반부 승부처를 잡았는데, 뭐 11번마 끝판에어는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노림수 있는 마필이 이 영광의 헌터보다 저는 솔직히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의심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에 제대로 해소를 해준다면은 이 끝판에어와 함께 한번 재미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를 후반부 승부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10경주
2등급 2000m 14마리가 나와주었는데요. 우선 이번 경기에서는 뭐 여러가지 마필들이 많죠. 뭐 벌마의 신, 뭐 질주의 신, 뭐 미라클이지, 겨울왕국, 뭐 피리아스 파크, 뭐 4번마 매치파워.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중심에 둘 마필이 어느 마필을 해야 될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경주예요. 모두가 다 한가닥 하는 마필이죠. 뭐 벌마의 신, 뭐 질주의 신, 미라클이지, 겨울왕국, 매치파워 이렇게 여러 많은 말들이 있는데 벌마의 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부중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스타트에서도 솔직히 걸음이 좀 빠릿빠릿한 모습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스트에서도 조금 무딘 느낌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근데 질주의 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감량, 이호식 기수가 타면서 감량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호식 기수를 태웠었는데 역시나 질주의 신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약점을 드러내 주었고요. 다음 반면에 13번만 미라클이지 같은 경우는 휴양 두 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이때 당시에 이제 미라클이지를 노렸는데 후착에서 이제 중앙대라는 마필을 놓치면서 이제 적중을 좀 빗나갔는데 이 미라클이지라는 마필이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 단점을 보인 노출된 마필보다도 이 미라클이지가 좀 더 중심이 되지 않을까, 중심 역할로서 충분한 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번마 미라클이지가 뭐 다실바 기수도 직전에 타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나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서 제대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3번마 미라클이지가 좀 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벌마의 신과 질주의 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필들의 이제 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 상황과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좀 더 분석을 해서 중심은 미라클이지인데 어느 쪽으로 좀 더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이유 있는 그런 마필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이지는 중심이다. 다음 이 후차권에서는 이 3마리 4마리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유 있는 정확한 분명한 그런 마필로 한번 압축을 하는 10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0경주까지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역시나 이번 봄을 맞이해서 이 마필들의 이제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변화되는 그런 따뜻한 날씨 속에서 변화되는 마필들의 그런 포인트도 한번 찾아내서 앞으로의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